이거 모르고 쇼핑몰 창업했다가 매출 좀 나오면 사무실 좋은 데로 이사가고 외제차 샀다가 세금 폭탄 맞고 망하는 거예요.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대표님이라면 가격 경쟁력을 생각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세금을 고려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쇼핑몰만 마케팅합니다. 이정훈입니다. 저희가 현재 마케팅을 도움드리고 있는 쇼핑몰만 약 200군데 정도 되고 FW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매주 광고 대행 문의만 20-30개씩 들어오고 있는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쇼핑몰 열의 9은 판매가나 마진율 설정을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원가 곱하기 1.7, 1.8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정확히는 세금 폭탄 맞아서 망해요. 당장 유튜브에 쇼핑몰 세금 폭탄이라고만 검색해도 수많은 영상이 나오는데 대략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쇼핑몰 창업 초에는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한 1, 2년 뒤에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 뭐 폐업을 했다, 이런 류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쇼핑몰을 시작하면 초반에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세금을 면제받거나 덜 내는 구조인데 안 내는 기준이 작년 연매출 4,800 이하 그리고 덜 내는 기준이 작년 연매출 8,000 이하거든요. 한마디로 창업하고 월매출 400씩만 나와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되고 창업하고 월매출 700씩만 나와도 내년에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이거 모르고 쇼핑몰 창업했다가 매출 좀 나오면은 사무실 좋은 데로 이사가고 외제차 샀다가 세금 폭탄 맞고 망하는 거예요. 저희가 판매가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세금은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깊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위에서 언급한 세금은 1년에 두세 번 정도 내고 우리가 판매가 설정할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물론 대표님이 쇼핑몰을 단순 1, 2년 정도만 취미로 하시는 거면은 고려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진지하게 쇼핑몰을 창업해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은 처음부터 세금을 고려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딱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단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첫 번째 간단한 방법은 원가 곱하기 1.1 곱하기 1.8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중간에 1.1은 세금 이에요. 제가 원가 만원짜리 티셔츠를 판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원가 곱하기 1.1 곱하기 1.8 총 판매가는 19,800원에 상품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결제 수수료, 광고비, 부자재, 부가세, 종합소득세 이런 거를 모두 빼면은 최종 순수익이 나오는데 만약 택배가 무료 배송이면은 배송비도 빼야겠죠. 유료 배송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최종 마진은 5,118원으로 마진율이 25.8% 정도 되네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마진율이 30%면 진짜 잘하는 건데 의류 쇼핑몰은 평균적으로 워낙 마진율이 낮기도 해서 한 23%에서 25%만 넘어도 그래도 흑자는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진율이 23% 이하면은 적자인 이유가 대표님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교환, 반품, 재고, 뭐 나중에 사무실이나 직원 비용, 하다못해 사입에 필요한 비용하고 그 이외의 유동 비용까지 고려하면은 남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계산기를 쓰는 거예요. 계산기는 저희가 엑셀 시트로 간단하게 만들기는 했는데 노란색 부분만 기입하면은 마진율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노란색 부분에 기입해야 될 부분은 크게 5개인데 판매가랑 사입가, 작년 연매출, 그리고 원자재값, 택배비. 택배비는 유료 배송이다 라고 하면은 0원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무료 배송을 한다 라고 하면은 건당 택배비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자재 값은 PP백 봉투라든지 아니면 뭐 박스라든지 테이프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하나 보내는데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 연매출은 실제 작년 연매출을 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직까지 간이가세자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작년 연매출을 한 8천만원 정도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8천만원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일반 과세자 기준이 8천만원이기도 하고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판매가를 설정해 두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입가는 실제 사입가를 써주시면 되고 판매가는 유동적으로 변경하면서 마진율을 체크하는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원가 2만원짜리 티셔츠를 팔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쇼핑몰 마진을 최소 25% 남기고 싶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택배비는 2만원짜리 상품 파는 거니까 당연히 유료 배송으로 할 거고 부자재는 건당 100원 정도 그리고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작년 연매출을 잡았고요. 사입가는 2만원, 판매가는 41,800원으로 설정을 해야지 마진율 최소 25%는 가져갈 수 있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에이블리나 뭐 지그재그, 하이버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플랫폼 수수료를 별도로 더 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쇼핑몰 매출의 대부분이 자사몰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판매가는 저희가 방금 했던 자사몰 기준 판매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플랫폼 기준으로 판매가를 별도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통 플랫폼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 하죠. 플랫폼은 거의 99%가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택배비도 판매가에 포함해야 되고, 부자재랑 작년 연매출은 자사몰 기준하고 동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사입가는 아까랑 똑같이 2만원짜리 티셔츠라고 하면 판매가는 최소 59,000원 정도 해야 최소 마진을 남길 수 있겠네요. 이게 플랫폼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동대문 쇼핑몰처럼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그 비교 대상이 한눈에 보이는 구조라면 가격이 저렴할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친하거나 신뢰 있는 도매처에서 사입가도 조금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판매가도 저렴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초기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입가를 딜칠 수도 없고 수수료 때문에 적자 안 보려면 오히려 가격을 높여야 되니까 창업 초에는 플랫폼보다 자사몰의 비중을 더 높이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자사몰 위주로 판매를 하시는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격 설정을 안 하면은 세금 감당하기 힘들다는 둘째치고, 기본적으로 쇼핑몰의 차별성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만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아도 잘 못 파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만원짜리를 3, 4만원에 파는데 잘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패션 쇼핑몰 같이 같은 상품이더라도 어떻게 코디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서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는 상품이면은 더더욱 이 간극이 되게 심해져요. 비교 대상이 많은 플랫폼과는 다르게 자사몰에서는 우리 상품밖에 없으니까,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대표님이라면 가격 경쟁력을 생각하기 이전에 코디나 사진, 이미지 이런 퀄리티를 높이시는데 조금 더 집중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상품을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상품은 전략적으로 마진을 적게 보더라도 많이 팔거나 추가 구매를 유도하게 만들고, 어떤 상품은 일부러 큰 수익을 유도해서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대표님들이 아직까지 판매가나 마진율 설정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반드시 적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쇼핑몰만 마케팅합니다의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